안녕하세요, 아사히 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동 중에 있는데, 요즘에 많은 또 구매 대행 하시는 사장님들과 소통을 또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또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동 중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인터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사히 사장이 진행하는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게스트 분인 거죠. 사전에 한번 연락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하면서 혹시나 통화 중에 뭐 좋은 얘기들, 그리고 같은 구매대행 사업자로서 팁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사항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같이 나눠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사히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전에 한번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네네. 지금 아사히 사장의 전화 인터뷰 시간이에요. 네네. 실제로 얼굴 뵙고 만나 뵈서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네. 사장님도 너무 바쁘시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네네, 그렇죠. 통화로나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야 뭐, 괜찮습니다. 저는 감사하죠. 근데 이게 진행은 하는데 유튜브에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는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23년 2월부터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한 현 사장이라고 합니다. 23년 1월이면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쵸. 23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정군에듀 그 해외 구매 대행 오프라인 1기 수강생으로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이 사업을 지속을 하고 있죠. 근데 잠시만요. 그 1기면은 네네. 지금 그럼 거의 화석 아니신 거예요? 제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계속 저처럼 오래오래 하실 분들도 계속 나오실 거니까 네.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선배 사장으로서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장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도 많이 느끼는 게 네.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3개월 안에 포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현 사장님께서는 지금 1년 넘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 믿음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듣고 사업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초반에는 사실 매출도 안 나오고 주문도 안 들어오고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이게 내가 하는 만큼 매출이 나오는 사업이구나, 그런 사업 구조구나 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면 할수록 매출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다 라는 거를 믿고 그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주문까지 나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저는 첫 주문을 약 한 300개인가? 350개인가? 등록했을 때 그때 첫 주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300개 첫 주문이면은 소싱을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그냥 소싱을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뭐 이전에 해외 직구나 이런 경험도 전혀 없었고 그냥 정군에듀 수업 중에 그 알려주신 그 소싱 방법대로만 소싱을 했을 뿐인데 주문이 들어오니까 저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첫 주문이 들어오셨던 거예요? 저는 11번가에서 첫 주문 들어왔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었었네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좀 늦게 주문이 들어왔었고 이게 매출이 나는구나, 주문이 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게 바로 11번가였어요. 지금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오시고 나서 네. 일정 매출이 나오는 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셨던 거예요? 매출이 나올 때까지는 3개월 지났다고 봐야 되나? 그럼 어떻게 보면은 첫 주문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완전히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첫 주문이 네네. 들어오고 나서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셨던 거네요. 유튜브에 보면은 첫 주문 이후에 매출이 많이 나서 한 달에 1,000만원 매출, 뭐 2천만원 매출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제가 직접 해본 입장에서는 한 3개월 지날 때 100만 단위 매출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매출이 100만 원 나왔을 때는 순수익이 몇 %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보통 제가 가져가는 마진은 약 한 20%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 팔았을 때는 2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그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혹시 얼마큼의 매출이 나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매출은 아닌데 그냥 1,000만원 위아래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부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주말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수강을 하셨을 때 네. 주말반 수업을 들으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때 주말반으로 수강을 끊고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교육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제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나도 부업 같은 걸 해서 취미를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부업으로 매출이 조금 나오거나 하면 내가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본 유튜브 영상이 이제 정 사장님 영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고 조금 더 찾아보다 보니까 뭐 중국 구매 대행도 있었고 뭐 일본 구매 대행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전국내류 수업을 하게 된 거는 그때 당시에 정 사장님 영상에는 부업으로 순수익 300만 원 내기 프로젝트 그게 계속 연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국내류 통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꼭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네네. 유튜브로도 매출을 낼 수 있고 온라인 강의로도 네네. 충분히 매출을 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서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오프라인 가격대가 또 비싸잖아요. 비싸죠. 온라인보다는. 근데 오프라인을 꼭 들으셨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온라인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한다고 치면 오프라인 교육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모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강사님들께서 이제 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부분을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팁 같은 것들도 조금씩 알려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오프라인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후배 사업자분들을 막 배고 할 때 어떤 네네. 기분이 드세요? 나의 경쟁자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경쟁자라기보다는 네.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거나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맞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사업적인 뭐 경험이라든지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스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많은 네.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네네.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저희는 전국내류를 통한 파트너 사장님들이고 그 안에서 제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라기보다는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와, 근데 확실히 이게 사업을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는 게 더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힘이 많이 나죠. 솔직히 해외 구매 대행을 혼자 하는 사업은 맞지만 혼자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뭐 컴퓨터가 있는 골방에 갇혀서 상품을 계속 등록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매출도 많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끔 매출이 안 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 사업을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 외롭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같이 계시면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는 나 혼자가 아닌 파트너 사장님들도 같이 하는 사업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좀 많이 힘이 되긴 해요. 근데 사장님 저랑 약속하신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번 주에 큰 견적에 이제 매출이 들어올 뻔 했는데 그거를 딱 이제 달성을 했으면 아마 약속을 지켰을 텐데 그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요. 아직 진행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네네. 온라인 사업을 진행 중이신 건데 네. 견적서를 받았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일반 고객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가정 내에서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업체에서 그 견적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업은 생각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매출이 달성할 수 있는 거고 난 그냥 단순히 가정 내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그냥 일반 고객한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매출은 더 적어지는 것 같거든요. 실례가 안 되면 이번에 견적 나간 게 매출이 얼마짜리인 거예요, 사장님? 그게 1,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와, 근데 그거를 어떤 경로로 그분들이 견적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제가 상품 등록은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다가 등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저한테 이제 전화로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화번호 등록을 하고 나서 전화를 잘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 또 CS잖아요, 사장님. 그거 막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그러신 건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CS적인 부분은 전부 다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고객님께서 뭐 상품에 문제가 있다, 혹은 이거 사용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문자나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저는 오히려 이제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전화를 받아서 CS를 처리를 하고요. 문자로 하는 CS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무조건 유선으로만 진행을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자로 하다 보면 뭔가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단아까라고 하죠. 뭐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뭔가 고객님께서도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전화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을 드린다거나, 경상도 쪽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또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사투리를 좀 배워야 될까요? 알사이 사장님은 워낙 목소리랑 이런 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 따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사기꾼 소리 듣고 있어가지고. 아, 그거 저도 그 댓글을 봤는데 네. 이거는 진짜